네, 안녕하세요. 노마드 정변의 정관영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시큐리티 토큰 오퍼링, 우리말로는 증권형 토큰 공개라고 부르는 STO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누르시고 오늘 영상 같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증권형 토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소개하기에 앞서서 시중에서 거래되고 있는 암호화폐 분류 기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전 세계적으로 수천 가지에 이르는 암호화폐가 생겨나고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나름대로 분류하는 기준이 있죠. 먼저 분류해야 될 것은 이제 코인과 토큰의 구분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코인과 토큰은 이제 메인넷이라는 게 있냐 없냐 여기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메인넷, 즉 자체적인 블록체인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그걸 가지고 독립적인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으면 그 안에서 돌아가고 있으면 그걸 코인이라고 하고요. 이런 자체 플랫폼 없이 다른 플랫폼에 종속돼서 발행이 되면 이제 토큰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쉽게 설명하면 그래요. 가령 비트코인이나 리플이나 이더리움 이런 것들은 이제 자체 메인넷을 가지고 있는 코인에 해당되고요. 나머지 대부분의 토큰들은 이더리움 같은 메인넷에 기반해서 D앱 형태로 올려져서 발행되는 토큰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인하고 토큰의 구별 기준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나라 금융당국에서 어떻게 분류할 것이냐, 암호화폐를. 이게 사실 중요하잖아요, 우리한테는. 이제 우리나라 금융당국인 이제 금융위원회가 암호화폐 분류 기준을 이제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걸 제가 언론에서 봤어요. 근데 이 소식에 따르면은 이제 금융감독위원회가 영국 금융감독청, FCA라고 부르는데 그것의 분류 기준을 이제 참고해서 암호화폐 분류 기준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자, FCA의 그 분류 기준을 간단하게 소개를 그래서 해드릴게요. 자, 영국 FCA는요, 암호화폐를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해요. 첫 번째로는 이제 지급 결제형, 그 다음에 증권형, 세 번째로는 이제 유틸리티형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자, 지급 결제형은 화폐의 교환 가치 이런 측면에 중점을 두고 개발돼 가지고 탈중앙화된 분산형 네트워크 이 안에서 거래되게끔 만든 이제 암호화폐라서 비트코인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유틸리티형은 뭐냐면은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기술이 필요해요. 스마트 계약. 이거를 활용해 가지고 어떤 특정한 블록체인 생태계 안에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접근 권한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개발된 이제 암호화폐가 이제 유틸리티형 코인 토큰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중점적으로 볼 증권형 토큰은 뭐냐면은 어떤 특정한 자산, 에셋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나 미술품이나 고가의 물건 이런 다양한 실물 자산의 가치를 토큰과 연동시킨 암호화폐 그거를 이제 증권형 토큰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나 고가 미술품이나 선박이나 가치가 큰 그런 실물 자산 이런 것과 연계된 증권형 토큰을 구입을 한다고 했을 때 토큰 구매자는 그 해당 부동산이나 미술품에 대한 지분을 소유하게 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가치를 쪼개가지고 증권형 토큰과 연계된 토큰을 구입하면은 그 실물에 대한 소유권 지분을 인정받는 셈이죠. 자, 이런 암호화폐들 중에서 요즘 가장 단연 핫한 것은 사실 증권형 토큰이에요. 증권형 토큰은 2, 3년 전부터 주목받아 오긴 했어요. 이런 부동산이나 고가 미술품의 선박 같은 것, 고가 차량 같은 덩치 큰 실물 자산을 쪼개가지고 이제 소유를 할 수 있다. 소액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런 소액 투자의 장을 열었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이 유동성 장세가 열릴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었는데요. 이게 실물 기반이기 때문에 안정성도 굉장히 뛰어나다는 게 큰 장점으로 이제 부각이 된 거고요. 가령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어쨌든 ICO 기반의 토큰과 비교를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암호화폐 거래소만 해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 거래소들에서 유통되는 토큰들만 해도 굉장히 종류가 어마어마 많잖아요. 그런데 이 수많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수많은 토큰들이 다 뭐에 기반하고 있냐? 자, 생각해 보시면은 자, 이게 다 보면은 토큰 발행인들이 하겠다고 하는 무슨 사업
그러니까 어떤 뜬구름 잡는 사업에 기반해서 이제 발행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 토큰 발행인들이 하겠다고 하는 사업 중에 잘 된 것이나 뭐 잘 되고 있는 것이 있나요? 뭐 들어보신 게 거의 없죠. 뭐 제가 모르고 있는 게 있을 수 있지만은 사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그 토큰이 내재 가치를 가지고 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극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뭐 사업이 잘 안 되거나 망하면 그 토큰도 가치가 사라지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증권형 토큰은 다르다는 겁니다. 증권형 토큰의 경우에는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과 연계되기 때문에 내재 가치에 대한 우려가 현저히 작아요. 예를 들어서 뭐 강남 대로변에 있는 빌딩의 가치에 연계된 토큰, 증권형 토큰의 내재 가치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질 가능성은 뭐 제로에 가깝죠. 물론 그 빌딩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진다든지 뭐 폭격을 맞아서 없어진다든지 하면은 내재 가치가 사라질 수 있지만은 뭐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잖아요.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증권형 토큰이라는 거는 이제 부동산이나 고가 미술품 같은 실물 가치를 쪼개가지고 토큰에 연동시킨 거기 때문에 이게 소액으로도 투자 접근이 가능하다는 굉장히 장점이 있어요. 이런 증권형 토큰의 안정성과 대체 투자 가치 때문에 증권형 토큰 공개 STO가 그래서 근래 들어서 굉장히 이제 뜬구름 잡는 사업에 기반한 ICO에 비해서 훨씬 부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증권형 토큰의 장점에 이제 주목해가지고 우리나라 금융당국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아직까지는 ICO도 그렇고 STO도 그렇고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가 공백 상태예요. 하지만 언제까지나 이런 규제가 없는 상태로 놔둘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금융당국도 나서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증권형 토큰에 대한 규제책을 마련하는 건 상대적으로 어려울 것 같지가 않아요. 이제 알고 보면 왜냐면 이게 증권형 토큰이 우리가 오랫동안 사용해온 그 전통적인 의미의 유가증권하고 크게 다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등의 실물 자산과 화체된 그 유가증권의 디지털 버전, 이것을 이제 증권형 토큰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규제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컨대 이제 증권성을 띤 이제 증권형 토큰에 대해서 현행 자본시장법, 그러니까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거를 적용할 수 있을 텐데요.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공모 방식, 즉 50인 이상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할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되고 모집액이 10억 원 이상이면은 증권신고서를 이제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기존 자본시장법의 규제책을 증권형 토큰에 도입하는 게 그리 어렵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이런 증권형 토큰이 이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새로운 투자의 장이 열릴 거예요. 그리고 증권형 토큰 발행이나 증권형 토큰 거래소 사업에 진출하려는 의지가 있는 분들에게도 아주 커다란 기회의 장이 열리는 거고요. 그래서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혹시 증권형 토큰, 특히 이제 부동산 토큰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최근에 출간된 이 책을 일독하시기를 권할게요. 공학 박사이자 전 카이스트 슈퍼컴퓨터 그 개발 센터장님하고 국내에서 최초로 부동산 신탁회사랑 이제 리츠 회사 임직원을 역임하신 전문가분하고 또 전직 프로그래머이자 이제 현직 변호사 그리고 이제 대형 로펌 변호사님 이제 미국 뉴욕주 변호사님 이런 전문가들이 이제 모여서 부동산 토큰 시장 STO 시장의 현주소에 대해서 알기 쉽게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실 것을 제가 이제 권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STO와 증권형 토큰에 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린 영상 마칠게요. 이걸로 뭐 구독과 좋아요 항상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제가 재밌고 유익한 주제를 열심히 모색해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노마드 친구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꼭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